서울 근교에 위치한 조그마한 산촌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의 집이라 불렀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수십 년 전에 그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부부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이 모두 실종된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뒤 집은 버려졌고 이따금씩 방문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시작되었다. 회원들이 모여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회원이 이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친구들과 함께 폐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세하게 그날 밤의 경험을 설명했다. 친구들과는 장난삼아 담을 넘고 쌓인 먼지를 헤치고 간신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집 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제 위치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마치 어제 걸어놓은 것 같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 가족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뒤에는 현재와는 다른 화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다 주방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고른 과일이 썩으면서 나는 듯한 냄새였다. 하지만 주방 어디에도 그 원인은 없었다. 여기까지는 그저 으스스한 폐가 방문이라 생각했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2층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되었다. 2층 옥도 끝 방의 문턱에 선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층계참에 멈춰 섰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친구 한 명이 겁에 질려 나가자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집의 불이 한꺼번에 켜졌다. 창문 너머로 본 집 안은 방금 전 그들이 지나쳤던 빈집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환영이 방 안을 거닐고 있던 것이다.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환영들 중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웃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다른 이들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 특히 불이 켜졌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감히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폐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저주의 집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해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그 집을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한다면 조용히 뒤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도 그 집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밤에는 으스스한 분위기로 인해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우리가 묵게 된 펜션은 산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숯불에 구워진 고기와 시원한 맥주는 우리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다. 시간이 늦어지자 우리는 펜션 안으로 들어가 술자리를 이어갔다. 한참을 떠들고 웃던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검고 긴 그림자였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장난 같았으나 오래지 않아 우리 중 몇몇은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었다며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짙은 안개가 낀 숲 속에서 나는 홀로 길을 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옆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나는 겁에 질려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던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고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놀림받을 게 뻔했기에 나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근처 계곡으로 향했다. 물놀이를 즐기고 돌아와 보니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자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펜션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저녁이 되면서 비는 더욱 거세졌다. 산속이라 그런지 바람 소리마저 으스스하게 들렸다.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또다시 술자리를 시작했다. 어느덧 밤은 깊어졌고 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펜션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우리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고 촛불을 찾았다. 그때 어떤 친구가 농담 삼아 말했다. 어쩌면 그 그림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모두가 웃어 넘기려던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우리 모두 숨을 멎었다. 창문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몇몇은 장난이 아니냐며 밖으로 나가 보자고 했지만 나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나가지 말자고 했다. 만약 진짜라면 우린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모두가 동의의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또다시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창문을 향해 불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좀 프로그레시블리 불안해졌고 몇몇은 경찰에 연락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화는 터지지 않았다. 기지국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합심해 바깥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몇몇은 용기를 내 창문 가까이 다가가 밖을 살폈다. 그리고 불빛이 비추는 곳에서 드디어 그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다. 검고 긴 형체가 산비탈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방심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일단 건물 안에 남아 문과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다. 몇 시간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아침 햇살이 감돌며 시끄러운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밖을 둘러보니 어제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 모두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서둘러 짐을 꾸리고 펜션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동안에도 피곤함과 불안함이 이어졌고 우리는 어젯밤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우연히 강원도 그 마을에 대해 다시 듣게 되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해마다 그 그림자의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몰려오는 그림자를 잊을 수 없듯이 그날의 공포는 내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되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산속 폐가로 불리는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사람 발길이 끊긴 채 버려진 낡은 목조가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했고 그곳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한여름밤 용기를 낸 대학생 4명이 산속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온 친구들로 시골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그날 날씨는 이상하게도 무더운 가운데서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마치 폐가로 그들을 부르는 듯했다. 내 친구는 손전등과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 산을 올랐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윙윙대며 귓가를 맴돌았다. 마침내 집이 보이자 달빛 아래 드러난 폐가는 그들 앞에 엄청난 위압감을 자아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창문은 몇 개 깨져 있었고 곳곳에는 푸른 이끼가 기어 있었다. 친구들은 두려움 반 흥미 반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부서진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친구들은 동일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그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고 사진은 마치 오랜 세월 여기 홀로 방치된 듯했다. 집 안을 탐색하던 중
친구들 중 한 명인 지수는 2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모두 함께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어느 방의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불빛은 누군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오래된 거울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놀랍게도 그 거울은 마치 그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먼 과거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울 속에는 그들이 방금 본 가족 사진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때 거울 너머에서 문득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친구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방 안에 무언가가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갑자기 방의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은 골이 깨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기묘한 환영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몽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벽에서는 손바닥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안간힘을 썼다. 지수는 가까스로 창문을 열었고 그들은 하나씩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폐가를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소리와 현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산을 미친 듯 뛰어내려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는 그 산속 폐가를 찾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 집은 과거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은 폐가를 호기심 삼아 찾을지 모르지만 내 친구들은 그들이 겪은 것이 무엇인지 그 거울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다만 그들은 다시는 이런 탐험을 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가끔씩 그날 밤에 악몽이 찾아올 때면 그들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며 무사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했다.